싶어요. 섹시해요. 대체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오늘 주제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매력적이다, 근사하다, 부드럽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 연관어들이 시작된 빅데이터 주제어는 바로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2015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요리하는 남자 열풍. 요리를 하고 상 차리는 일이 여자들만의 일이었던 시대는 지난 걸까요? 차려주는 음식을 받기만 하던 음식의 소비자에서 요리의 주인공으로 나선 남자들. 대체 남자들에게 요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남의 공간이었던 부엌에 불고 있는 맛있는 변화.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요리하는 남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주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시청자 여러분께 샐러드 하나를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정성 들여 준비한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럴싸해 보이나요? 요즘 대한민국의 주방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부, 어머니, 아내의 전유물이었던 주방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실제 남성분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제 SNS를 대상으로 요리 남자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조사해 봤습니다. 단 하루 동안 무려 1,032건의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남자들의 시선을 요리로, 주방으로 향하게 한 걸까요?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실제 많이 늘어났을까요? 저녁 7시. 대부분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했을 이 시간에 집이 아닌 이곳으로 퇴근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각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지가 모양대로 잡혀버리니까요. 각을 꺼내서 이곳은 강남구청에서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6년째 운영 중인 아빠 요리 교실인데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꼬박 3시간씩 요리 수업이 진행됩니다. 가끔 내가 요리를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폭이 좁아서 좀 더 요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보려고 왔어요. 항상 집사람만 치러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어디 가고 나면 내가 뭐 먹는다든지 좀 이제는 집사람들 좀 자유롭게 해줘야죠. 일요일날 할 줄 아는 요리가 라면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가끔 라면 먹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리를 이렇게 간단한 요리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와봤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준 밥상만 받아왔던 남자들이 서툴지만 칼 도모와 친해지고 식재료를 다루고 양념들의 맛을 배워갑니다. 손맛, 불맛, 정성까지 다 동원해야 하나의 음식이 완성된다는 걸 배우는 중입니다. 예, 약간 비린 듯 하면데 얼큰하긴 하네요. 오늘의 메뉴는 동태탕과 달걀말이. 먹을 때는 개눈 감추듯 뚝딱이던 것이 직접 만들어보니 여간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유행이라는 하트 모양 달걀말입니다. 처음 해본 것 치곤 꽤 근사하죠? 하트라고 만들었는데. 누굴 위한 맛이에요? 이거요? 누굴 위한 맛? 나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트. 그동안 수없이 먹어봤던 메뉴지만 오늘 그릇에 담긴 동태탕과 달걀말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기쁘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다는 게, 그렇죠? 남이 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해서 내가 먹는다 생각하니까
막연하죠. 그 여성분들이 참 고맙더라고. 내가 그동안 밥 먹고 산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요리 교실하면 예비 신부와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남자들이 늘면서 이제 남자들이 요리 수업을 받는 모습도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수강생들이요. 근데 한 반이 20명인데 그 반이 대기자가 20명이 넘어가서 한 반을 더 개설해서 지금은 총 4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요리하는 남자 전성시대가 된 걸까요? 제작진은 궁금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려는 남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이곳은 요리 학원의 메카라 불리는 종로입니다. 종로 1가에서 3가 사이에는 요리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궁금하다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확인해 봅니다. 여기 요리 배우시는 남자분들 얼마나 많은가요? 수강생 명단 슬쩍만 봐도 우와, 꽤 많아 보이는데요. 전체 수강생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가 남학생 또는 남자분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늘어난 인원으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취미로 요리를 배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발품 판 김에 구석구석 다녀봤습니다. 학원마다 남자 수강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십 년 전통의 요리 학원부터 최근에 문을 연 요리 학원까지 모두 8개 요리 학원의 남자 수강생 수를 합산해봤는데요. 8개 요리 학원에 등록한 남자 수강생은 총 820여 명. 와, 정말 많긴 많네요. 요리 학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요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네 부엌은 금남의 공간이자 여자들에겐 노동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는 오롯이 여자들만의 몫이었죠. 그리고 남녀 성 역할이 분명했던 그 당시에는 겸상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끼니를 챙겨야 할 식구는 또 오죽 많았고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엌은 어머니와 아내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요리 역시 여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종의 임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을 지키던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일하는 여성은 늘었고 요리하는 시간은 점점 줄었습니다. 20년 동안 맞벌이 부부는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절실해진 건 가사 분담이죠. 가사 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점 늘어 작년에는 47.5%, 반세기 만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요리하는 남자 먹방 이게 트렌드가 되어버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한 거라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자의 직업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벌이 시대가 또 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아빠들이 육아휴직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이제 도와야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남자나 여자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에게 더 좋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요리하는 남자 열풍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미디어입니다. 먹방, 쿡방으로 불리는 요리 프로그램 속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멋있게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죠. 8, 90년대만 해도 요리 프로그램을 전담했던 사람은 여성 요리 전문가였습니다.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자신의 요리법을 전수하듯 레시피만 설명하는 조금은 딱딱한 방송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남자 셰프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이런 남자들의 모습이 근사해 보이면서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라는 뜻의 요생남.
상 차리는 남자라는 뜻의 상남자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속 집밥 메뉴들의 초간단 요리법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말 그대로 유행이 됐습니다. 요리에 서툰 남자들도 보다 쉽게 요리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할 건데 해서 만약에 짜면 소금 자기가 드리는 최근 대한민국 남자들의 요리 열풍을 해외 언론도 주목한 바가 있는데요. 10월 18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요생남이 한국 부엌 풍경을 바꾼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쿡방이나 요생남 열풍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남자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했던 나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다 보릿고개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식재료들이 풍부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부엌이란 공간은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삼시세끼 끼니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국내에 속속히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외식 문화가 활성화되는 시대인데요. 이 당시 식문화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하나둘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식당의 주방 안에서 묵묵히 요리만 하던 이 셰프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남자들의 요리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요리하는 남자 붐은 기존의 관습을 깨고 새로운 식문화의 변화가 시작되는 하나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 전반에 부는 이런 변화의 바람은 집안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바로 집안 공간의 변화입니다. 요리에 대한 남녀 구분이 없어지면서 집안의 중심 공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바뀌고 있는 걸 쇼핑 관련 언급량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방 구조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많은 집들이 이렇게 조리대 역할까지 겸하고 거실과 마주보는 아일랜드 식탁 구조인데요. 이것도 저희 신랑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식탁을 쓴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화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앉아서 마주 보면서 먹고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 2년 차인 성훈 씨는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일이 누구보다 즐겁다는 자칭 요리남입니다. 오늘 무슨 요리 할 거야? 오늘 콩나물 불고기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맵게? 네. 오늘처럼 성훈 씨가 요리를 하는 날이면 고춧가루랑 고추장 있어. 그거 좀 하고. 아내는 보조 요리사를 자처합니다. 매운 거? 안 매운 거? 퇴근해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여자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여름 맞벌이 가정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주변에서도 인정받은 솜씨라는 남편의 실력 발휘가 기대되는데요. 그동안은 아내가 요리를 하고 남편은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과감히 주방에 들어온 남편 덕분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힘든 가사 노동이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간이 맞아? 더 매웠으면 좋겠다. 더 맵게?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겠네. 서로 이제 맞벌이 하다 보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 좀 피곤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자기 생활 하거나 아니면 뭐 빨리 자거나 그렇게 되는데 뭐 퇴근하고 와서 같이 요리를 하고 그러면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대화할 기회도 더 많아지고 예, 좀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일 중에 가장 마음을 담아 하게 되는 것 바로 요리입니다. 아내를 대신해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차려낸 근사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조리되었던 곳은 마주보고 식사할 수 있는 둘만의 식탁으로 바뀝니다. 부부 소통의 공간으로 바뀐 거죠. 요리를 잘 자신 없어 하는 사람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남편이 신랑이 요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해요. 시집 잘 갔다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고를 때 굉장히 좀 설레이고 또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받아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먹으면 맛있을까? 좀 설레는 기분이 있고 딱 완성된 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진짜 맛있다고 해주면 저도 굉장히 그런 선물을 준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많이 느끼죠. 요리하는 남자들이 늘면서 주방은 그저 힘들기만 한 공간이 아닌 더불어 행복한 공간이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요리하는 남자의 연관 키워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재미, 도전, 행복과 같은 정서적인 연관어들이 함께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리가 단순한 가사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행동, 재미있는 취미나 놀이와 같은 문화적 욕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 이왕이면 더 잘하고 싶은 이런 욕구 때문에 남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남자 열풍은 주방의 풍경뿐 아니라 소비시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픈 욕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잘 차려내는 상차림에 관심을 갖는 남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없었던 풍경인데요. 그릇 하나하나를 살피는 모습이 여간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고르는 남자들의 마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식과의 첫 만남에서 그 첫인상, 정말 내가 이제 깔끔한 뭐 수트를 입고 어떤 사람 만나든 어떤 복장, 어떤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음식도 약간의 좀 이렇게 담아내는 꾸며준다고 하나?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식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요리를 일반 그릇에 담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쁜 그릇에 그 플레이팅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곧 있을 또 여자친구와 1주년 기념식 때 파스타를 해서 또 이쁜 그릇에 담아서 좀 같이 먹고 싶은 욕심도 생겨서 이렇게 그릇을 좀 보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약간 평평한 접시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음식의 맛만큼이나 잘 차려내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랑 같이 오셔도 남자분들은 뭐 앉아 계신다거나 그랬는데 요즘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그릇을 고르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홍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플레이팅에 대한 관심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송준희 씨는 그릇을 사면서 요리라는 문화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음식을 지금 담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벌써 흥분되고 좋아요. 지금 가서 빨리 요리를 하고 싶어요. 요리하는 남자들의 구매 욕구는 그릇뿐만 아니라 주방 용품과 식재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한 쇼핑몰에서 남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밀가루와 소스류 그리고 주방 용품 등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요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모임을 만나봤습니다. 일본식 된장찌개. 일본식 된장찌개요? 이거 진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된장에다 섞어서 한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면 엄청 시원해요. 엄청 진해질. 사이폰 있잖아. 사이폰을 이용해서 저걸로는 요리를 못할까? 아니 여기 전문 셰프들의 모임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사다 쓰긴 했는데 그냥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맛집 찾아다니다가 그냥 요리도 요즘 많이 뜨고 있고 해서 요리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가도 해주고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레시피나 뭐 스킬 같은 것도 비법 전수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저희끼리 작은 소모임 이루고 있습니다. 요리가 좋아 만나기 시작했는데 와, 대화 내용이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모히토시로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요리에 뭐 쓸만한 거 있나? 드레싱, 칵테일, 뭐 여러 가지 샐러드 이런 음료 같은 거 만들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에이드 만들기 좋지. 에이드 만들면 좋지. 모일 때마다 새로 나온 식재료나 소스들을 함께 맛보고 의견을 나눕니다.
SNS나 블로그에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올리던 남자들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요리 정보를 나누는 사이 요리에 대한 식견도 깊어집니다. 여기 첨가를 하던가 아니면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공유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유 이제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이런 시럽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정보 듣고 저도 이제 따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되게 유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에게 요리란 어느새 즐거운 놀이이자 취미가 됐습니다.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얼씬도 하지 마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옛말이 된 것이 실감이 납니다. 금남의 영역이던 부엌에서 남성들이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하면서 주방의 풍경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는 남자들의 얘기가 과연 젊은 층에만 국한된 걸까요? 요즘 요리 수업을 듣기 위해 녹화하는 분들 중에는 40대 이상의 중노년층도 많다고 합니다. 흔히 베이비 부머 세대로 불리우는 은퇴자들의 삶에도 요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봉 씨 부부가 나란히 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식재료를 능숙하게 고르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오호, 이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한두 번 장 본 솜씨가 아닌데요. 오늘은 특별히 따라왔어요. 딴 때는 제가 보는데. 요즘에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장 볼 시간이 제가 없더라고요. 편해요. 아유, 야, 제가 다 부럽네요. 오늘은 특별히 초대한 손님들까지 있어 발길이 바빠집니다. 지방에 있는 아들과 딸을 대신해 주말이면 종종 찾아온다는 조카들이 이재봉 씨의 밥상을 받을 오늘의 손님입니다. 본격적으로 요리에 돌입하는 이재봉 씨. 가족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들을 준비해 보는데요.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요리 경력 얼마나 되셨나요? 라면 다 끓였어요. 진짜 작년 10월달 딱 요맘때네. 요맘때까지만 해도 요리 안 했어요. 라면 내가 라면 끓이면 맛없다고 먹지도 않았으니까. 원래 저희 아저씨도 옛날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는요 요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요리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블로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나 봐요. 요리하고 올리는 게. 그래서 많이 재미를 많이 붙여서 잘 하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아직인데 은퇴의 시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요리가 이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은퇴를 해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중할 거를 찾는 거예요. 요리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 아까도 막 덤벙덤벙거리면 요리하는 그 생각밖에 안 나듯이 집중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역시 부엌 출입은 생각도 못했던 전통적인 한국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방에서 그가 요리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요리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재봉 씨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요리하는 남자 대열에 함께하면서 은퇴 후 겪는다는 공허함은 사라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날로 늘어가고 다양해지는 이재봉 씨 요리 솜씨 덕에 가족들 모두 오늘도 기분 좋은 만찬입니다. 가장 좋은 건 누가 뭐래도 아내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요리를 해서 주니까 되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요리하는 남자의 뒤태는 아름답다. 가부장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남자들은 부엌에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랬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변해갔으니까 변해가는 대로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자기야 고생했어. 자. 은퇴와 함께 시작한 요리 덕분에 하루하루가 뿌듯한 요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요리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이 요리 본능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조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해 남자들에게 요리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을 휩쓴 남자들의 요리 열풍이 중노년층에게도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요리하는 남자 열풍이 바꾸고 있는 우리네 주방 풍경. 여러분도 요리하는 남자 대열에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